안녕하세요. 블루노트 김유정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외국계 회사에서 있을 수 있는 또 특별한 그런 에피소드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가끔 그런 일이 있어요. 우리 회사가 내지는 내가 있는 사업부가 다른 회사에 팔렸다 이런 얘기를 듣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글로벌 회사에서는, 외국계 회사에서는 종종 있는 일이에요. 한 번도, 물론 외국계 회사에서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도 있는 반면 여러 번 겪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저 역시 제가 있었던 사업부가 다른 회사에 이제 매각되는 바람에 자연스럽게 이직을 했던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그 전에는 다른 회사를 제가 있었던 회사에서 또 사오는, 그래서 새로운 사업부를 인수합병하는 그런 경우도 제가 봤습니다. 외국계 기업에서는 꽤나 흔한 일인데요. 그러나 막상 이런 발표가 나게 되면 그 관련된 사람들은 사실 동요할 수밖에 없어요. 변화가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인데 그게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안정적이고 또 우리가 예측 가능한 걸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내 부서가 팔렸어. 그럼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연한 불안이나 좀 두려움에 마음을 갖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저 역시 사실은 마찬가지였고요. 내가 스스로 회사를 떠나지 않는 한은 이제 이 회사에서 계속해서 사업도 잘 되고 내가 하는 일도 점점 잘 되고 나도 성장하는 게 이제 베스트이기는 한데요. 그러나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계 회사, 즉 글로벌 이제 기업들인데 에서는 종종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왜 외국계 회사들은 그렇게 부서를 내지는 회사를 이렇게 자꾸 사고 파는 걸까요? 특히나 의료기기 산업에서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얘기인데요. 세계적으로 큰 이제 의료기기 회사라고 해도 원체 의료기기 산업 자체가 다양하게 쪼개져 있다 보니까 모든 전반적인 영역을 다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즉, 그 회사가 매출이 1등이다, 뭐 규모가 크다라고 하면 큰 산업군에서 그 마켓 쉐어가 높다는 얘기예요. 상대적으로 좀 작은 의료기기의 더 다른 분야에서는 또 다른 회사가 또 1등인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계속해서 성장해야 하는 회사의 그런 고민에 있어서는 내가 아예 몰랐던 분야에 처음에 들어가기보다는 그 분야에서 똑똑한 회사가 있다면 아예 사버리면, 그리고 내가 그 시장을 먹고 나의 이제 성장 동력으로도 삼을 수 있기 때문에 큰 회사, 자금력이 되는 회사들은 내가 성장하고 싶은,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아예 거기서 자리를 잡고 있는 1등 회사를 사버리는 것도 하나의 아주 좋은 성장 방법이 되겠죠. 반대의 경우로 우리가 현재 이제 진출하고 있는 사업부 영역이라 할지라도, 시장이라 할지라도 다른 쪽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싶다고 하면 과감하게 정리하는 케이스도 있어요. 회사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 이제 사업부들은 하나씩 정리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의미들로 서로 이제 회사를 주고 사고 파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글로벌에서 본사에서 이런 결정을 내린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사업부에서 일하고 있는, 특히나 뭐 한국이나 외국계에서, 한국은 이제 지사잖아요. 이렇게 지사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청천벽력과 같이 그냥 떨어지는, 갑자기 어느 날 진짜 통보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해요. 그럴 때는 물론 좀 변화라는 것이 좀 탐탁지 않고 내가 원해서 얻은 것이 아니니까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아무래도 힘들죠.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고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그러나 이런 변화들이 왜 찾아오는지, 그럼 한번 팔렸다고 해서 또 팔릴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는 없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도 충분히 있습니다. 일단 내가 속한 사업부가 다른 회사에 팔렸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우리 회사에서는 내가 있는 사업부를 더 이상 성장시킬 생각이 별로 없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전에 회사가 팔리기 전에도 아마 여러 가지 사실은 시그널들이 있는데, 만약에 신제품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뭐 신제품이 어느 날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많이 없다 할지, 신제품이 나온다고는 했는데 그렇게 막 블록버스터급, 그 정말 메인 제품이 아니라 좀 액세서리 주변 것들만 나온다고 하면 우리 회사가 우리 사업부를 앞으로 키우려는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내가 있는 사업부가 다른 회사에 넘어갔잖아요. 근데 그 회사에서도 자리를 잡을 것인가, 아니면 또
또 다른 회사에 매각될 것인가 여부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회사의 정체성하고 우리 사업부가 맞는지 결이 맞는지를 봐야 돼요. 새로 팔린 이 회사의 본사의 핵심 멤버들이 계속해서 우리 이 사업부를 키울 것인가 여부를 이제 가늠해 보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 회사가 정체성이 무엇으로 큰 회사인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의료기기 산업은 굉장히 이 스펙트럼이 다양해요. 소비자 같은 제품부터 아주 하이테크의 제품들까지 다양하거든요. 여기서 이 스펙트럼에서 이 회사가 어디에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되게 계속해서 발전하는 하이테크를 추구하는 회사라고 한다면 그 사업부들도 그 비즈니스 영역이 뭐 척추, 심장, 뭐 암 이렇게 다 다르겠지만 영역은 다르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하이테크와 관련된 사업부들을 계속해서 이끌어 나갈 거고요. 그게 아니라 우리 회사는 조금 더 볼륨으로 승부하는 회사다. 뭐 볼륨이 큰 이제 제품들 있죠. 많이 쓰는 소비재 같은 뭐 손소독제나 뭐 글러브나 그 병원에서 많이 쓰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 제품들에 좀 더 포커스된 회사라고 한다면 조금 더 볼륨으로 승부하는 비즈니스에 집중을 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게 나의 커리어를 정할 때도 처음에 우리가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아직 내 업무도 잘 파악이 안 되고 좀 일이 익숙해질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일이 익숙해지고 또 다른 사업부들이 다른 회사들이 어떤 것을 하는 거냐로 눈에 익기 시작하면 그러면 어느 순간 내 커리어를 고민할 때가 오잖아요. 그때 내가 선택을 할 때 이 부분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볼륨이 더 많고 그 다음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하고 이런 것들이 좀 더 맞는 사람이라고 하면 조금 소비재스러운 제품들에게 집중하는 게 내 강점을 표현하기가 더 발휘할 기회가 많이 있을 거고요. 반면에 하이테크 좀 더 뭐 클리니컬 트라이얼이나 논문이나 선생님들도 좀 깊은 학문적으로도 깊이를 요구하는 그런 이제 비즈니스에 내가 조금 더 맞겠다라고 한다면 그쪽 역량이 발휘될 수 있는 회사들, 그런 사업부로 가는 것이 내가 훨씬 더 이제 빛이 날 수 있는 그런 요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얘기를 정리를 해보면요. 글로벌 회사들은 계속해서 성장 동력을 찾아내는 데 있어서 본인 자체로 R&D로 해서 개발을 하기도 하지만 그 분야에서 1등인 회사나 어떤 제품이 있다면 인수합병하는 것도 우선순위에 두는 전략 중 하나이다. 때문에 글로벌 회사에서, 외국계 회사에서는 서로 사업부를 사고 파는 것이 많을 것이고 내 사업부가 만약에 다른 회사에 팔렸다라고 한다면 지금 있는 회사에서 내 사업부가 코어가 아니었다라는 것. 그래서 그럼 그 넘어간 사업부에서도 잘 될 것이냐? 그것은 그 회사의 코어인지 아닌지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 그 회사의 코어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느냐? 그 회사가 지금까지 어떻게 컸으며 어떤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런 선상에 우리 사업부가 있는지를 확인해 본다면 어느 정도는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회사에서 무엇을 추구하는지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한다면 쿼터별로, 분기별로 내지는 1년에 한 번은 회사에서 메시지가 나옵니다. 뭐 기업의 총수가 인플로이 레터라고 해서 임직원들에게 보내는 이제 메시지들이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글로벌 회사들은 주식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쿼터에 한 번씩은 다 분기 리포트가 퍼포먼스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해석들이 다 레터가 나오고요. 그것들을 읽어보면 회사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가늠을 해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내가 있었던 사업부가 다른 회사에 팔렸다고 해서 반드시 좋고 나쁘냐는 사실 말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변하는 방향성이 있지 않고 내가 어떻게 만들어가냐에 나름도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있었던 사업부는 새로운 회사에 다른 회사로 이제 팔렸지만 그 회사는 한국에 법인이 없었던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법인을 만들면서 시작된 회사였거든요. 새로 회사를 오픈하게 되면 정말 여러 가지를 해야 돼요. 저는 원래 마케팅이었지만 그러나 새로운 회사를 오픈하게 되면 마케팅 일만 할 수가 없어요. 정말 때로는 HR 일도 해야 되고 그다음 파이낸스 업무도 봐야 될 때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저에게는 플러스인 요소가 많아. 만약에 저희 사업부가 다른
회사에 매각되지 않았다면 해보지 않았을 경험이기도 하죠. 근데 제가 그런 경험들을 하고 나니까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그런 시야들이 좀 더 넓어졌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제가 본업인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제품을 고객에게 어떻게 판매할 것인가의 마케팅의 스콥에 맞춰져 있다면 줌 아웃해서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회사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고 그래서 이 사업부와 이 사업부는 어떻게 되는구나라는 결정을 내리게 됨에 있어서 좀 더 폭넓게 회사라는 조직을 이해하는 그런 시야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결국 변화라는 것은 방향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만들어가냐에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당장에 내가 잘하고 있는데, 내가 안정적이고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내가 있는 사업부가 일단 이제 다른 회사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건 당장 듣기에는 마냥 기쁜 소식만은 아니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마주하게 대한 불안감도 있는데요. 그러나 항상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이 있고 잃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얻는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기회에 배울 수 있는 것은 내가 있는 회사에서의 우리 조직의 위치는 이랬구나. 그리고 우리 산업군에서는 어떻구나. 라는 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좀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외국계 회사는 수없이 많은 사업부를 사고 팔 거예요. 다양한 회사들이 계속해서 매물이 되고 있고 내지는 새로운 이제 주인을 찾아서 새로운 회사를 찾아서 거기서 또 안착이 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나에게 옳고 그름은 없거든요. 나에게 맞는 것이 무엇인지 나를 알고 나에게 맞는 나의 역량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회사 그리고 사업부 그리고 비즈니스를 찾아서 거기서 일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한 커리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